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1일인데요. LB세미콘과 LB루셈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요, LB루셈의 48.78%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는 거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매출은 범프, 테스트, 어셈블리고요. LB루셈 같은 경우는요, 매출의 98%가 DDI 이쪽에 매출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B세미콘의 사업은요, 기존 매출 DDI, PMIC, 즉 DDI가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PMIC가 매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AP, CIS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D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범프, 웨이퍼 테스트는요, LB세미콘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LB루셈이 이어서 어셈블리, 파이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DDI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보면 범프, 웨이퍼 테스트, 어셈블리, 파이널 테스트 일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프는 어떻게 되었냐? 원래 예전에는 와이어, 맨 위에 보면 와이어로 PCB와 칩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범프를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칩의 소량화를 추진하게 되면서 점점 줄여갔는데요. 이제 칩 형태에 딱 맞게 입출력 단자를 만드는 게 팬인, 그리고 입출력 단자를 칩 형태에 벗어나는 형태까지 하는 게 팬아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범프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AU 범프, 솔더 범프, 그리고 카파필러 범프 이렇게 있는데요. AU 범프는요, 그림처럼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금으로 범핑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더 범프 같은 경우는요, PCB 기판 위에 이 동그란 형태의 범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파필러 범프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소재 고밀도화로 인해 칩의 인풋 아웃풋 밀도의 증대로 인해서 범프의 피치가 점점 감소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सब스트레이트, 이 PCB 기판과 칩 사이에 이 범프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미세하게 될수록 이 범프가 작아지는데요. 아무래도 범프가 이제 가로에 길이가 있잖아요. 동글동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여간 겁니다. 그래서 볼의 크기가 작아져 단자 간의 거리가 감소되었고, 범프 접속부의 전류 밀도가, 열 에너지 밀도가 점점 증가하고 공정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카파필러 범프인데요. 구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솔더 캡을 씌워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범프에서 카파필러 범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이제 옆에 가로 길이가 줄어든다. 피치가 점점 미세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프를 만드는 이제 공정을 이제 영상에서 따왔는데요. 처음에 UMB, 범프 접합력 향상을 위해서 메탈층 증착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PR 도퍼를 하고요. UV 자외선을 쬐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벨로프먼트를 공정을 통해서 범프 영역 PR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전해 도금 통해 범프를 형성합니다. 이후 범프 영역 외 PR을 제거하고 UBM층 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칩의 외관 자동 검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기적 특성을 검사를 하고 불량 칩을 식별하는 10가지의 전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범프와 웨이퍼 테스트를 마쳤고요. 이후에 DDR,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인데요. 디스플레이 픽셀을 구성하는 RGB, 일일이 신호를 전달해주는 이제 반도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밑에 COF, 칩온 필름으로 보면 되는데, 오른쪽에 그림 보면요, 이 필름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COF 와이어 본딩의 대안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테이프 오토매틱 본딩의 일종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TV나 모니터, 노트북, 그리고 최근 베젤리스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글라스 OLED 타입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옆에 COG, COP가 있는데 주 포지션은 CO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들어가냐? 이어서 하는 공정이 LB루셈에서 이어서 받는 공정인데요. 라미네이팅을 통해 웨이퍼 표면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두께를 연삭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미네이팅 표면을 뒤집어서 이제 뒷부분을 웨이퍼 두께를 연삭하고요. 칩 식별하기 위해서 코드를 마킹합니다. 그리고 메탈 키를 제거를 하고 칩 절삭을 분리합니다. 잘라주는 소잉 공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이싱 테이프 접착력 완화하는 UV를 쬐주고요. 개별 칩을 트레이에 패킹합니다.
그리고 칩 외관 자동 검사를 하고 릴 패킹 공정을 거쳐서 칩 열 압착 본딩 공정을 가지고 그리고 외부 충격 오염 방지를 위해서 에폭식 도포 공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까지 마무리 지어서 제품을 출하시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일괄 생산입니다. 범프 웨이퍼 테스트 어셈블리 파이널 테스트, 즉 리드 타임이 감소하고요. 거래처는 관리에 신경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프 기업 따로, 웨이퍼 테스트 따로, 어셈블리 따로, 파이널 테스트 하게 되면 리드 타임, 출고 시간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거래처가 관리 포인트가 너무 늘어났는데 이걸 일괄로 할 수 있다. 게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LB 세미콘과 LB 루셈인데 LB 루셈은 원래 주 LG 자회사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라피스 세미컨덕터와 합작 법인을 했는데요. 이후 18년에 LB 세미콘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그러니까 LX 세미콘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에 DDI를 납품을 하고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하는데요. 중소형 OLED 범핑, 중소형 OLED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 포진에서 LX 세미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요. 대형 LCD, 대형 OLED, 소형 LCD, 소형 OLED, 즉 19년보다 2022년 전망인데요. 대형 LCD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대형 OLED, 그리고 소형 OLED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글로벌 중대형 OLED 제품별 시장 전망인데 TV,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 점점 이쪽에 대한 제품별 이 캐파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패널 점유율은 2020년도 작년에는 98.2%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밑에가 주포진인데요. LCD, HD급에는 DDI가 3개, 풀 HD는 6개, 4K는 12개, 8K는 24개인데요. OLED로 넘어가면 풀 HD는 10개, 4K는 20개까지 뜹니다. 그려지시나요? 이 LB 세미콘과 LB 루셈은 DDI가 주 포지션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DDI가 사용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보면요. 2018년도에 한국 비중이 워낙 높았습니다. 79%. 하지만 2020년 작년에는 한국이 55% 그리고 중국이 37%의 매출을 이제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세미콘, 이게 실리콘 웍스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8년 영업이익이 558억, 19년에 473억 줄었다가 작년에 942억, 올해 2232억까지 늘 건데요. LB 루셈은요, 매출의 80%를 LX 세미콘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형 비중과 소형 이 패널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LX 세미콘의 요구사항을 유일하게 충족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LB 루셈이 IPO 상장 이후 320억 비용을 들여서 이 캐파 증설에 배정할 예정이고요. LX 세미콘의 성장은 곧 LB그룹의 성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인데요. LCD 가격 뛰고 OLED 시장 커진다고 하는데요. 주류인 UHD급 LCD는요. 모두 1년 만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 TV용 대형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OLED 패널 출하량도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LCD, OLED 수요는 점점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반기에 좀 체크 포인트인데요. 신사업, AP와 CIS 테스트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매출이 찍히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LB 세미콘은 581억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이제 설비 증설을 투자했는데요. 향후 요거는 실적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LB 세미콘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LB 루셈 역시 10%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LB 세미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고요. PER이 15.9, 그리고 LB 루셈이 시가총액 3,400이고 퍼가 19.9입니다. 두 업체는요. 일단은 부채 비율이 100%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LB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예상 목표가를 22,000원까지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첫 번째, 턴킨식 관리로 거래처가 다변화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일괄 생산을 통한 리드 타임 감소, 관리 포인트 감소, 이게 큰 메리트고요. 두 번째, DDI 이게 즉 LG 디스플레이의 성장, 그리고 내년 월드컵을 보면 이것이 성장될 거고요. 그리고 증설을 통한 즉 신규 사업의 가시화를 이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똘똘 뭉쳐서 매출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신규 종목, 그리고 매주 일요일 기존 올린 종목을 다시 체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상상하고 주식 사고 묵혀두는 푸근한 주식 투자 주만함TV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